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겨울 북극 한파가 여의도 강변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며칠 지나면 분명 한강은 얼음으로 덮여버릴 정도로 올해 겨울의 시작은 혹한으로 문을 열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저도 독감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올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매주 영상 한 편 제작, 저와의 약속인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날, 오늘의 주제는 내추럴 산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재 동주지에 대한 다양한 블로그 내용과 카페 글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올라와 있어서 뭔가 새로운 주제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역발상의 주제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내추럴 산지 사건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인터넷 공간에 워낙 많은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서 평소 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느꼈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 주제로 일반인들이 자주 하게 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선택 그 첫 번째로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사고성제의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법률 쟁점이 있지 않는 한 노무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조사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그 담당자가 있으니까 공단에서 조사하도록 그냥 부탁만 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성인이라고 하는 처분을 받는 순간 깨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더더욱 우려스러운 건 그때 깨우치고 나면 이미 돌이키기는 너무 어려운 시점까지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재 사건은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산재 근로자에게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입니다. 산재라는 사실을 병원에 입원한 그리고 아무런 공권력이 없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는 근로자 측에서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패소하는 구조의 싸움이라고 하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잘 조사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판단으로는 모든 노무사는 산재 사건을 다 할 수 있다 입니다. 산재 사건은 사실 모든 공인노무사들이 전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정답입니다. 그리고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의 경우에도 모든 공인노무사들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을 모든 공인노무사들의 수행 역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자신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어떤 노무사는 컨설팅을 주로 수행하고 어떤 노무사는 산업안전 분야를 주로 수행하고 그리고 어떤 노무사는 산재 사건을 주로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무사니까 산재 사건을 잘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그냥 소개받은 노무사에게 맡기셨다가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시고 반드시 사건을 의뢰하기 전 해당 노무사의 프로필을 검색하시고 그리고 블로그를 검색하시고 또는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진 노무사라면 산재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노무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 세 번째로는 기저질환이 많아서 과연 이 사건이 승인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항상 가족분들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혈압이 높았고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했는데 그리고 과거의 병력이 이러이러했는데 이것 때문에 산재가 잘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제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일 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리고 있었다면 기저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잘해온 이력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산재가 결정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노동부 고시 2117-117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건강이 걱정되는 부분은 충분히 방어놀이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으니 기저질환으로 인해 산재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점을 정확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들 이외에도 여러가지 뇌출혈 산재 사건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될 것이다. 아닙니다.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 또한 아닙니다. 재해자가 나이가 많아서 산재 승인받기가 힘들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쉽게 산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4인 이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지금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동맥류 파열은 산재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 이 또한 편견입니다. 이상의 내용 이외에도 여러가지 선입견들을 안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산재전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 나가면 뇌출혈 산재 사건은 최종 산재 승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여러분의 현재 어려운 상황도 결국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